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열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 작업, 초기화와 순회, 그리고 길이 가져오기를 다루겠습니다. 이 셋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시작하는 신입 개발자분들의 비효율 코드가 60fps 게임에서 매 프레임 GC 스파이크를 만드는 진짜 원인이 되곤 하죠. 자동 제로 이닛이 이미 빠르다는 사실, 포와 포이치가 IL에서 같아진다는 사실, 그리고 랭스 호출 비용이 0에 가깝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IL 레벨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를 보세요. 유니티 업데이트 함수 안에서 매 프레임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두 번째 줄의 링큐 체인은 매 프레임 새 배열을 만들고, 네 번째 줄의 array.resize는 또 새 배열을 만들죠. 세 줄짜리 코드에 배열 새로 만들기가 2번, 링큐 임시 객체가 여러 개, 포이치가 한 번 들어있습니다. 같은 동작을 지시 부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포와 포이치, 랭스가 IL에서 정확히 무슨 비용을 가지는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새 노트를 사면 모든 페이지가 비어있죠. 페이지마다의 페이지는 비었다는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 때 한 번에 백지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CLR, 즉 단내 코드를 실행하는 가상 머신이 배열을 만들 때도 같은 일을 합니다. 뉴어레이 명령은 메모리 블록을 잡은 뒤 CPU 명령 한 번으로 그 블록 전체를 0으로 청소합니다. 값 타입은 0 또는 false, 참조 타입은 널이 즉시 박혀있죠. 그래서 C에서 넘어온 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기화 안 하면 위험하다는 직감은 C샵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배열을 채우는 네 가지 방법을 비교해봅니다. 두 번째 줄, new int 5개짜리 배열은 자동으로 모두 0으로 채워지죠. 추가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줄의 array.필은 0이 아닌 값으로 채울 때 쓰는 정적 메서드입니다. 아홉 번째 줄의 enumerable.repeat와 toArray 조합은 같은 결과를 링큐로 우회하는 방법인데 임시 객체가 더 생깁니다. 마지막 13번째 줄, 스팬을 활용한 부분 채우기. 인덱스 2부터 4개 칸만 99로 채우고 나머지는 0으로 두죠. 부분만 다룰 때 추가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IL을 보면 비용 차이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오토제로는 세 번째 줄의 뉴어레이 한 줄로 끝납니다. 메모리 청소가 명령어 안에 자동 포함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필드 뉴는 뉴어레이 후 11번째 줄에서 array.필 정적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세 번째 with repeat는 14번째 줄에서 enumerable.repeat로 이터레이터 객체를 만들고 15번째 줄에서 그 결과를 다시 배열로 모읍니다. 임시 객체가 2개 더 생기죠. 마지막 네 번째 필 슬라이스는 18번째 줄에서 원본을 가리키는 스팬을 만들고 19번째 줄에서 필을 호출합니다. 새 배열을 만들지 않으니 핫패스에 가장 적합한 패턴이죠. 표로 정리하면 자동 제로 이닛은 추가 객체 연계로 가장 빠릅니다. 0이 기본값이면 그냥 new로 끝이죠. array.필도 추가 객체 연계에 CPU mem세 수준으로 빠릅니다. 0이 아닌 값으로 채울 때 정답이죠. enumerable.repeat와 toArray 조합은 이터레이터와 배열 두 객체가 추가로 생겨서 핫패스에서는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age 스팬과 필 조합은 추가 객체 연계로 부분 채우기와 기존 배열 재사용에 적합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함정이 있습니다. 참조 타입 배열을 enumerable.repeat로 채우면 모든 칸이 같은 한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 정수를 5번 리피트로 채우면 0번 칸의 리스트에 값을 추가했을 때 1번 칸의 리스트에서도 그 값이 보입니다. 5칸이 모두 같은 리스트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독립된 인스턴스가 필요하면 enumerable.range와 select로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값 타입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함정이라 참조 타입을 다룰 때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순회 이야기입니다. 신입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죠. 포이치는 i 이뉴머레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느리다는 말. 일반 컬렉션에서는 사실이지만 배열에 한해서는 다릅니다. 컴파일러가 포이치를 인덱스 기반포로 다시 써주거든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IL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메서드를 비교해 보세요. 위쪽 선포는 네 번째 줄에서 인덱스 i를 명시적으로 돌리는 일반적인 포 루프죠. 아래쪽 선 포이치는 11번째 줄에서 포이치 한 줄로 끝납니다. 코드 모양은 다르지만 곧 보실 IL은 거의 같은 모양으로 컴파일됩니다. IL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위쪽 선포의 두 번째 줄은 ldlm.i 사로 요소를 로드하고 세 번째 줄은 ldlen으로 길이를 가져옵니다. 아래쪽 선 포이치의 8번째와 9번째 줄도 정확히 같은 명령어들이죠. 포이치인데도 ldlm과 ldlen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iNumerator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죠. 컴파일러가 포이치를 인덱스 기반포로 다시 써줬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배열 한정으로는 포와 포이치 사이의 성능 차이가 사실상 0이라고 봐도 됩니다.
가독성이 더 좋은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단, 이 동등성은 타입이 정확히 배열로 확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같은 데이터를 iEnumerable 정수로 받으면 컴파일러는 진짜 이터레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 핫패스에서는 인자 타입을 배열로 명시하세요. 한 가지만 추가로 짚으면 인덱스와 요소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그냥 포로 도는 게 가장 깔끔하죠. 여섯 번째 줄의 링큐 셀렉트 트릭은 신텍스 슈가로는 좋지만 핫패스에서는 링큐 임시 객체 할당이 발생합니다. 신입이 자주 만드는 안티 패턴인 포이치와 카운터 변수를 함께 쓰는 코드는 그냥 포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이제 길이 가져오기, 랭스 이야기입니다. 어레이점 랭스는 메서드 호출이 아닙니다. IL에서 LDLN이라는 배열 전용 단일 명령어로 처리되죠. 이건 SG 배열, 즉 단일 차원 0, 시작 배열에 대한 CLR의 특별 대접 중 하나입니다. 메서드 호출이 아니라 명령어 단 하나로 끝나니까 호출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 그림이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 1차원 SG 배열의 array.length는 LDLN 단일 명령으로 끝나죠. 메서드 호출이 없고 루프 조건에서 매번 평가해도 비용이 0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 정형 패턴이 JIT BC, 즉 범위검사 제거 최적화의 트리거가 됩니다. 반면 오른쪽 다차원 배열의 getLength나 list.count는 진짜 메서드 호출이라 약간의 비용이 듭니다. 루프 변수에 캐싱하는 게 약간 유리하고 BC 최적화는 1차원 배열에만 잘 적용됩니다. 타입별로 길이 가져오기 비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1차원 정수 배열의 랭스는 LDLN으로 비용 0, 문자열의 랭스는 콜버트 메서드 호출 1회, 다차원 배열의 getLength도 메서드 호출 1회, 리스트의 카운트도 메서드 호출 1회. 그런데 마지막 한 줄을 꼭 봐주세요. iEnumerable 정수의 카운트 괄호는 링큐 메서드라서 시퀀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는 전수 순회가 일어납니다. n에 비례한 비용이 들죠. 큰 배열을 iEnumerable 정수로 받아서 카운트 괄호를 부르는 건 신입의 흔한 함정입니다. 그냥 인자 타입을 정수 배열로 바꿔서 랭스를 쓰는 편이 n배 빠릅니다. 이제 자주 쓰는 array 정적 메서드를 봅니다. 네 번째 줄 array.sort는 inplace, 즉 원본 배열을 직접 정렬합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싶으면 일곱 번째 줄처럼 클론으로 복사 후 정렬해야 하죠. 검색 메서드들도 보세요. 11번째 줄 array.indexof는 값으로 선형 탐색해서 인덱스를 반환하고 못 찾으면 -1입니다. 12번째 줄 array.find는 조건을 만족하는 첫 요소 자체를, 13번째 줄 array.findindex는 그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변형과 복사입니다. 16번째 줄 array.reverse는 inplace로 배열을 뒤집습니다. 19번째 줄 array.clear는 지정한 범위만 0이나 false나 null로 다시 초기화합니다. 23번째 줄 array.copy는 다른 배열로 요소를 복사하죠. 마지막 25번째 줄 array.resize는 길이를 변경하는 메서드인데 사실은 새 배열을 만들어서 기존 데이터를 복사하고 레프로 참조를 갈아 끼우는 동작입니다. 즉 array.resize는 새 배열 할당이 발생합니다. 메서드별 추가 알로케이션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ort, reverse, indexof, find, clear, copy는 모두 추가 힙 할당이 0인 inplace 또는 in 타겟 작업입니다. 단, find의 람다는 외부 변수를 캡처하면 클로저 객체가 힙에 할당되니 주의하세요. 반대로 resize와 클론은 새 배열을 만들기 때문에 핫패스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이 알로케이션 표만 외워두셔도 핫패스 코드의 절반은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맵프레임 알록 0을 만드는 실전 예시입니다. 비포 코드를 보세요. 네 번째 줄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newintn으로 새 임시 배열을 만들고 있죠. 맵프레임 호출되는 함수라면 맵프레임 GC 알록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게 60fps를 갉아먹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애프터 코드는 정적 캐시 배열을 한 번만 만들고 16번째 줄에서 array.clear로 0으로 재초기화한 뒤 재사용합니다. 클리어는 메서드 호출 한 번이지만 새 객체를 만들지 않고 내부적으로 CPU의 빠른 메모리 클리어 명령으로 구현됩니다. 본문에 뉴어레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핫패스 지시 부담의 출발점입니다. IL로 보면 차이가 정확합니다. 위쪽 알록 버전의 세 번째 줄에 뉴어레이가 있습니다.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GC 알록이 발생하는 거죠. 아래쪽 논 알록 버전은 여섯 번째 줄에서 LDSFLD, 즉 정적 필드 로드로 캐시 배열을 가져오고 여덟 번째 줄에서 array.clear를 호출합니다. 뉴어레이가 어디에도 없죠. 본문에 뉴어레이 가보이면 의심하시고 LDSFLD와 클리어 조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유니티 모바일은 GC 동작이 특수합니다. 빌드 백엔드는 IL2CPP, 즉 IL을 C++로
변환한 뒤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하는 방식이고, GC는 보엠GC, 즉 보수적이고 정지형인 가비지 컬렉터죠. 단넷 코어 CLR이 쓰는 세대별 GC와 달리 한 번 돌면 모든 매니지드 스레드를 멈춥니다. 그래서 한 번 GC가 돌 때 화면이 멈추는 시간이 데스크톱이나 서버 단넷보다 길게 느껴지죠. 매 프레임 호출되는 코드에서 URA를 한 번만 빼도 GC 주기가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게 유니티 프로파일러의 GC.알로 컬럼이 0인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배열 외에 리스트 제네릭 T도 같은 패턴이 적용됩니다. 리스트.클리어는 내부 배열을 그대로 두고 길이만 0으로 만들죠. 캐파시티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다음 애드 호출에서도 새 배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한번 충분한 크기로 캐시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무한히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코드로 보면 단순합니다. 두 번째 줄, 매 프레임 새 리스트를 만드는 비포 패턴은 GC 부담을 만들죠. 여섯 번째 줄처럼 정적 캐시 리스트를 한 번만 만들고 10번째 줄에서 클리어로 길이만 비우면 무한 재사용 가능합니다. 캐파시티 64로 미리 잡아두면 64개 이하의 타겟에서는 추가 알록도 발생하지 않죠. 배열과 같은 패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array.sort는 원본을 바꿉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인자로 받은 배열을 정렬하면 호출자의 원본 배열도 함께 정렬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데이터 0번 인덱스를 출력하면 원본 1이 아니라 정렬 후 1이 나오는 거죠. 배열은 참조 타입이니까 메서드에 넘기면 같은 객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원본 보존이 필요하면 클론으로 복사 후 정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포이치 안에서 요소를 수정해도 원본이 안 바뀝니다. 세 번째 줄. x에 1을 곱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포이치의 반복 변수 x는 요소의 복사본이니까요. 원본 배열의 값을 바꾸려면 포로 돌면서 xs 대괄호 i에 직접 대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 포이치 도중에 컬렉션 길이를 변경하면 런타임 예외가 납니다. 세 번째 줄처럼 포이치로 돌면서 동시에 리무브를 호출하면 인밸리드 오퍼레이션 익셉션이 터지죠. 컬렉션이 수정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안전한 패턴은 인덱스 포로 뒤에서부터 돌거나 별도 결과 배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정. 첫 번째 줄. array.length는 괄호 없는 프로퍼티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괄호를 붙이면 컴파일 오류가 나죠. 세 번째 줄. 카운트 괄호를 부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건 링큐 메서드라 n에 비례하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신입이 문자열.length, list.count, inumerable.count 괄호를 헷갈려서 자주 만드는 실수죠. 배열에는 항상 괄호 없는 length입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하면 1.0에서 length와 array.sort, copy, reverse, clear 같은 기본 정적 메서드가 도입됐고 2.0의 제네릭으로 array.find와 findindex가 람다 친화적으로 진화했습니다. 3.0의 링큐는 핫패스에서 알록 주의가 필요하죠. 7.2의 스팬과 에이드 스팬으로 부분 채우기와 복사가 제로 알록으로 가능해졌고 8.0의 인덱스와 범위 연산자로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묘 한 줄로 자동 제로 이니시되니 별도 채우기는 종종 불필요하고 포와 포이치는 배열에서 IL이 같으니 가독성으로 고르고 length는 비용형 이니 루프 조건에 그대로 박아도 되며 핫패스에서는 정적 캐시 배열에 array.clear로 매 프레임 알록을 0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